문재인은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이재명의 고강도의 사법 처리가 때려지는 것이 더 좋다라는 문재인도 이재명을 버렸다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저거는 무슨 얘기냐, 문재인, 이재명, 문재인 같은 한 통속,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통속일 텐데 버리다니 그러면은 어떤가 하면서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실 것 같은데, 네, 사실 문재인과 이재명은 우리가 순망치한 관계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순망치한, 입술 순자입니다. 입술이 망가져버리면 치한, 치아죠, 치아, 이빨이 한, 차가움을 느낀다. 그래서 입술과 이빨, 치아는 거의 같은 운명이다. 이빨을 위해서라도 입술은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 튼튼해야 된다. 그래야 이 이빨이 보호가 된다. 치아가 보호된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순망치한 관계로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 실제로 같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되고 5년 동안 이 시쳇말로 5년 동안 대통령을 잘해 어제 모임에서 잘해 먹고 하는 표현을 쓰던데요. 5년 동안 잘 이렇게 대통령 호의 호식이라고 그러죠. 정말 뭐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실 뭐 무소불위죠. 사면도 유일하게 사면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니까요. 누가 지금 교도소에 있어도 자 저거 이제 사면시켜라고 하면은 다 형집행 면제가 되고 교도소에 더 이상 있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큰 이 통치 행위입니까? 대단한 대통령의 권력.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저렇게들 뭐 아주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뭡니까? 이재명은 바로 문재인의 시즌2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서 집권을 하려고 대선 후보로 뽑아 놓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재명의 각종 흠결이 드러나면서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이 윤석열 후보에게 권좌를 뺏긴, 그리고 최근 한 20-30년 동안에 유일하게 5년 짧은 한 텀으로 끝난 그런 상황이시죠. 대개 김대중, 노무현 합해서 10년이고요. 그게 넘어와서 이명박, 박근혜, 이게 같은 라인으로 10년, 이렇게 약 20년을 그런 패턴으로 3번까지 연이어서 권력을 주지는 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만 2번, 한 번 해서 큰 대가가 없으면 그래 한번 또 해봐라. 10년을 해보니 야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서 이렇게 바꾸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유권자,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현명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데요. 바로 이렇게 유일하게 이 문재인 한 텀으로 끝났다 하는 얘기 뭡니까? 문재인도 문제고 이재명 후보, 그것을 이을 후보도 문제투성이다라는 것이 우리 유권자들에게 다 인식이 된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이재명을 그렇게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재명을 이렇게 끼고 이재명 중심으로 당이 운영된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이 문재인 쪽에 문재인 정부 때 꽤 고위직에 있던 분들 2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한 분이고요. 사실상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분이 또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조금 좀 쉽게 설명을 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아니 문재인과 이재명은 순망치한 관계 아닙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입술이 망가지면은 그 안에 있는 치아도 굉장히 시리고 아주 찬기를 느껴서 해로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빨 입장에서는 입술이 그래도 필요한 거 아니냐. 여기서 이빨은 문재인이고 입술은 이재명으로 이제 우리가 대치를 하면 쉽죠.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문재인의 속내는 굉장히 복잡하다. 이 지금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굉장히 문재인과 이렇게 가깝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라 굉장히 저는
그런 면에서는 소식통으로는 제가 인정을 하는 소식통인데요. 예,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법 처리가 예상이 돼 있지요. 지금 현재는 검찰의 수사력이 다 거의 대부분 이재명 쪽으로 화력을 집중을 하는데, 이재명의 수사라든가 사법 처리가 일단락이 되면은 이제 문재인 쪽으로 그 화력이 고스란히 방향 전환을 할 터인데,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당대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속으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기대를 한다. 그 날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상보다는 다소 조금 이렇게 진짜 그럴까 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김정숙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인들에게 다가올 사법 처리를 감안을 하면은 그 사법 처리의 강도 또는 사법 처리의 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무딜려면은 바로 이재명이 역시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구속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구속이 되기를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그게 더 좋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재명도 구속이 돼서 당대표가 떨어져 나가고 아웃되고 또 이 검찰의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이 그대로 문재인도 아주 일필휘주식으로 일도 양단식으로 문재인에게 칼날이 돌아와서 문재인도 구속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 어차피 또 이 정치 보복의 순환이 똑같이 이루어지는구나. 문재인이 들어와서 이른바 박근혜 탄핵이 되고 박근혜, 이명박 다 줄줄이 구속이 되고 하는 게 7, 8년 만에 그대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요. 문재인이 조금이라도 경감을 하고 그 중에서 한두 건이 바로 이 문재인의 혐의 없음이라고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은 이재명이 구속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말입니다만은 그것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저쪽에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고선에서 수사가 딱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정말 아주 정교하게 더 문서도 들여다보고 증언을 확보하면은 당연히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실제로 문재인은 그 얘기를 했죠. 모든 그 보고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판단은 내가 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기들 이 부하 직원들을 보라는 듯이죠. 내가 보스였다. 나에게 보고도 안 하고 하는 내가 허수아비 대통령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보고를 받고 내가 모든 걸 결정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검찰 수뇌부는 문재인을 어떻게 했나요? 혐의 없음으로 처리를 했죠. 바로 연말 지난주에 혐의 없음으로 최종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진 월북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월북몰이는 서훈과 국정원 일각에서 처음부터 기획하고 꾸민 일이다. 거기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가세를 했고 해경청장도 가세를 했다.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런 정황은 드러난다. 필요한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게 한두 가지 문재인에게 적용을 시킬 거다 틀림없이 여러 가지 이재명처럼 지금 7개의 완전히 다른 사안으로 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틀림없이 사법 처리를 받았는데 아주 고강도의 사법 처리가 내려져서 이 2번 연이어서 이재명도 검찰이 저렇게 완전히 작사를 내고 또 문재인도 그대로 서슬퍼린 칼을 대서 두 사람을 다 최악의 상태로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면은 이것 또한 정치 보복이라고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이 인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문재인은 이재명과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그런 식의 설명이 된 것인데요. 저는 어느 정도 근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순망치안이라도 지금 어차피 문재인은
떠날 것자 거물 아닙니까? 갈 것자의 거물이죠. 클 것자의 거물이 아니고 이미 한물 간, 갈 것자의 거물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안위가 더 필요한 것이죠. 내가 MB처럼 또 박근혜처럼 수십 년간 또, 이렇게 그 징역을 언도받아서 최소한도 7, 8년, 10년 동안에 교도소에 있어야 되나라고, 어느 정치인이 있는지 교도소는 아주 끔찍하게 가기가 아주 두려운 곳인 것이죠. 네. 이미 자기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문재인이 이재명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증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산 1월 2일 날 양산에서 이른바 신년 인사차, 이른바 민주당이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 최고위원들, 지도부가 쭉 내려갔었죠. 내려가가지고 뭐 같이 환담도 하고, 그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덕담도 많이 나왔었죠. 네. 그리고 12시에 평양 온반인가요? 네. 뭐 김정숙이 잘한다고 하는 평양 온반으로 식사를 했다라고,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12시에서 1시까지 서둘러서 밥을 먹고 사진 한 장 찍고 나왔다는군요. 거기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잘 굴러 가야 합니다. 뭐 중심, 이거는 뭐 늘상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1시에 서둘러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서둘러서. 그리고는 본인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장관, 약 한 20여 명 장관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와서 그 뒤에 아주 이 웃고 떠드는, 그러면서 아주 뭐 노랫소리도 나오고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다는군요. 네, 바로 저 모습이네요. 네, 바로 문재인, 김정숙, 요새 김정숙 저 한복 입은 게 아주 패러디가 많이 되죠. 네. 패러디가 많이 뭐, 저까지 입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웬 동물, 이렇게, 무슨 뭐 돼지 얘기가 나오고, 우리 한복을 참 이렇게 격화시켰다라는 얘기도, 패러디에 저한테 보내오는 패러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에 참고하라는 그런 그 뜻이겠죠. 그런데 저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시종일관 사진에 나온 것처럼 아주 화기애애했다는군요. 물론 뭐 자신이 데리고 있던, 자신이 임명했던 장관들이기 때문에 뭐 그 장관들은 이제 문재인에게 아주 뭐 평생토록 그렇게 은인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거니까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대형 서재의 저 뒤에 보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떠 있네요. 네, 그런데 시종일관 이렇게 환담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그 최고위원들, 그 지도부들은 본인들이 뒤에 다른 뭐 일정이 없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그 양산 사저도 좀 둘러보고 대통령과 좀 이렇게 정원을 거들면서 얘기하는 모습도 좀 찍고 완전히 문재인과 이재명은 하나다라는 것을 많은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달랑 식사 1시간 동안 딱 하고 그 뒤에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니까 오래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 딱 부랴부랴 식사하고 그냥 이 덕담 한두 마디 하고 사진 찍고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양산 신년 인사가 분위기가 뭐 이래 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양산 회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하는 얘기도 나오죠. 이재명과 문재인의 양산 회동 1년에 가장 중요한 그 신년의 모임이 영 분위기가 아니었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이제 이재명과 아예 그냥 대놓고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 아니냐. 순망치 아니고 뭐고 이제는 없다. 저 친구는 이미 이제 이 자기 욕심 그득해서 돈이 뭐 돈조수지에 또 김만배의 오피스텔에 지금 480억을 숨겨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 지역에서 필요할 때 돈이 쏙쏙쏙쏙 나온 것은 검찰 측 인근에서 충분히 이게 기소가 돼서 팩트로 증명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른바 문재인 쪽에서는 이재명은 회생할
이 방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재명이 당 대표에서 아웃이 되면 어떨까죠? 아웃이 되면 그 후임의 당 대표가 이른바 문재인 사람으로 채워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문재인이 되살아난다 하는 얘기죠.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사면이 돼서 교도소에서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김경수. 예, 김경수는 차기 총선과 대선에 출마는 못하지만 당대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당대표가 돼서 이른바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세력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나가 김경수요. 또 하나가 바로 이낙연. 지금 미국 뉴욕에서 1년 동안 칩거를 하고 있는 이낙연이 이제 한 3월, 4월 곧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낙연은 이재명과는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는,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거기 때문에 친문, 예, 문재인이 또 총리까지 다 시켜줬으니까요. 바로 이낙연도 그 친문 세력 중심의 정당 재건에 당연히 또 주요 인물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김부겸. 예, 마찬가지로 이낙연 뒤에 총리까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김부겸, 이낙연, 최근에 교도소 밖으로 나온 김경수 다 친문 세력입니다. 친문 세력이 이제 곳곳에 있으니 이재명이 아웃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세력 중심의 정당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계산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순망치 않은 이른바 얼마 전까지 얘기고요. 예, 이재명이 망하면, 예, 순망, 예, 안에 있는 문재인도 더 추워진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재명의 고강도의 사법 처리가 몰려서 이른바 징역 십몇 년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문재인은 오히려 저 사법 처리가 문재인에게 그대로 오면은 아이고 또 그대로 정치 보복이 이런 그 전 정권의 그 비리, 예, 정권 비리가 그대로 이어지는구나. 그런 사법 처리가 도돌이표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차라리 이재명이 아주 고강도의 사법 처리를 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지금 친문 세력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어제 그저께 식사를 하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은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이재명의 고강도의 사법 처리가 때려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기류가 변해졌다. 그 중에 하나가 양산에서 이재명이 홀대를 받는 그런 그 분위기가 냉랭한 양산회동 실패라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도 이재명을 버렸다. 여기에서 이 양산회동에서 문재인이 또 그 한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소통하지 않는 정치가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예, 소통하지 않은 정치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이 물론 윤석열 정부를 겨냥을 한 그런 이 비난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 해석이 또 여러 가지 하더군요. 예, 이게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시에 겨냥을 한 것이다. 예, 소통하지 않은 정치가 국민을 참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예, 물론 문재인도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그렇게 있는 그런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소통하는 정치를 했습니까? 네. 불과 대통령 재임 5년 동안에 기자회견을 딱 10손가락에 끼는, 예, 10손가락에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빈약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그것도 다 이른바 사전 원고라든가 질문자 순서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정해놓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대국민과의 소통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고 광화문에서 퇴근하는 사람들과 광화문에 생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 번이라도 그런 걸 실천한 적이 있나요? 기자회견도 10번도 채 안 되는 사람이 글쎄요, 예, 이른바 도어 스태핑, 이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건지 다 물어보세요.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수개월 동안 도어 스태핑을 한, 물론 지금은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얘기는 결단코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소통하지 않은 정치, 이게 큰 문제다라는 것은 윤석열도 겨냥을 했지만 바로 이재명도 역시 겨냥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해서 보면요, 예, 바로 그 양산 신년 인사 때의 냉랭한 분위기, 네, 그리고 이재명이 아웃되면은 민주당을 새로 접수할 후보군들이 다 친문 인사들이다. 예, 새롭게 가세를 한 김경수, 이낙연, 김부겸 모두 다 친문 인사들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으로서는 바로 이재명의 아웃되는 시기를 지금 학수고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있는 예, 정말 아주 이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문재인 소통 그 입에서 소통 하지 마라 우리 양순현님. 네. 삶은 소대가리가 할 말은 아니지, 이순희님. 예, 그렇군요. 예, 우리 금비님이 아시아투데이 구독자 배가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라고, 예, 금비스페너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구독자 배가 운동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지금 우리 왕 애청자 여러분 한 분이, 새로운 한 분을 이렇게 모셔와서 구독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구독자 배가 운동의 요체입니다. 예, 뭐, 친한 친구, 뭐 친척, 직장 동료, 후배, 선배 뭐 이런 분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 괜찮은 방송이 비교적 괜찮은 방송이 있다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구독자를 예, 이렇게 예, 그거 좋으니까 한번 봐 이렇게는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이 핸드폰 좀 꺼내서 그 유튜브 한번 들어가 봐 주세요라고 실제로 가서 이 구독을 꾹 눌러주는 예, 그 정도의 이 품은 들어야 구독자 배가 운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맑은 순인이 보복이 아니라 수사입니다. 도희님, 양순현님, 박경련님, 예, 왕돈이님, 보리소님. 요즘 김무선 씨는 조용히 박수치고 있으려나? 김무선, 예, 영화배우 김무선 얘기죠. 예, 봉화고추농장님, 최후의 만찬 아닙니까? 온반을 함께 먹었으니 함께 감옥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돼지목에 진주먹거리 양순현님. 네, 국립호텔 주식비 들어도 어서 둘 다 감방에 쳐놓으면서 잔치국수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네, 도희님, 박오기님, 네, 유순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예,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광주 애국방송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첫 번째 문재인도 이재명을 버렸다 하는 도발적인 그 주제를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이렇게 접근을 해 봤습니다.